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대면 진료가 보니까 2020년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 이게 좀 허용이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코로나 위기 동안에는 이제 감염병 법에 따라서 심각 단계일 때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전면 허용하는 한시 비대면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6월 1일자로 이 심각이 경계 단계로 하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한시 비대면 사업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 결국은 이제 비대면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현재 국회에서 이제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3년 동안 시행했던 것을 중단할 수가 좀 없겠다. 좀 여러 가지 의료 접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6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범 사업으로서 그 제도의 공백을 좀 메꾸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네. 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제안된 법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이제 시범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심의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 공백 최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코로나 사태 때와는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부터는 의원급 기관에서 재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이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기사에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대상 환자는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이고 재진 환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재진 환자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제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가 기간이 정해져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30일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면해서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이런 환자가 재진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 경우가 이제 도소 선벽지의 환자들, 접근성에 이제 문제가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감염병 확진자, 감염병도 이제 법정 감염병 1급, 2급 확진 판정이 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아 환자 중에 야간하고 주말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소아과 학회랑 의사회에서 좀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처방을 하는 건 좀 불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담,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희귀난치 질환자, 그러니까 희귀병 질환자로 1년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 후에 관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환자들 이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진료가 보통 화상 통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화상 통화를 못하는 경우에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예, 화상 통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예. 뭐 제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화상 기기가 없다 그런 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음성 통화로도 그러니까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사에게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그 대상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초진, 재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도 논란이 조금 있는 편이고 논란이 그동안 많아왔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휴일과 야간에 초진을 허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가 한밤중에 아파도 상담만 가능한 경우는 상담을 받고 다시 뭐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렇게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예. 대면해서 진료할 때 진단의 정확성이 올라가는데 비대면 할 때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네네. 온도 이제 체온 측정도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진단을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의사들의 의견이고요. 세계보건기구도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진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대면 의료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법적인 근거도 이제 우리가 보건의료 기본법을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좀 허용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에 제안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시범 사업도 그러한 원칙에 이제 따라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다 보니까 안전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약 배송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이 약 배송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이걸 막았어요. 네. 제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약 배송도 저희가 이제 이게 법적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출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약 배송이 완전히 가능하려면 사실은 약사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약사법의 50조에 보면은 약국 개설자나 판매자는 약국 또는 점포유의 장소에서 그 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사법은 지금 또 제한된 법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에서 이거를 좀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꼭 배송을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약사와 협의해서 배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약사와 협의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료 수가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30%를 더 지급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환자들의 부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감기 진료를 좀 예로 들면 대면 진료는 3,000원인데 비대면 진료로 하면 3,900원이거든요. 환자들의 부담 문제도 있을 테고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게 이제 대면 진료보다 30% 올라간 거는 맞고요. 예. 다만 현재 우리가 어저께까지 하고 있었던 한시 비대면 사업하고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사업을 이미 코로나 때 할 때 30%가 높은 수가를 지급을 해줬고요. 이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거라서 이게 추가적인 인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환자 본인 부담 부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앵커 설명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한시 비대면 때는 그 증액 30%에 대해서 전액 건보공단에서 그것을 부담을 했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130% 수가에 대해서 3대 7의 비율로 본인과 이제 공단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약 한 800원에서 많게는 한 4,000원 가량 이렇게 또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일 때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일 때는 가급적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 부담을 공단 재정으로 했던 것이고 네. 지금은 이제 위기가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는 네네. 현재는 선택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3대 7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이 중개 플랫폼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사업을 중단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재진을 하려면 초진자들의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재진 여부는 플랫폼 업체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재진인지 여부는 의료기관이 확인을 해서 예. 왜냐하면 기록이 다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플랫폼 업체는 환자가 예약을 요청을 할 때 그 예약을 중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가 특별히 재진 환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한 없이 하다가 이제 좀 제한적인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그 고객이 줄고 해서 예.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뭐 업체의 사정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정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선 재진 중심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된 시범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즉각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석 달간 주어지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6개월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문단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보완이 이루어진다. 네. 그렇다면 추후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제안된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의 어떤 진행 경과나 평가 이런 것들이 아마 법안 심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아마 이제 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안 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관해서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